소량 가득한 그 환동의 중심 제1강릉시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기세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안 부시장과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삼성물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사업 인자발전사업 제안 설명회를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서 요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소는 영동발전, 이미 강릉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발전하고 연계해서 최대의 시너지를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돼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은 강릉시의 니즈에 부합한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향후의 사업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되어왔던 기존 지역발전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영동발전 시설 간의 사업 효율화는 큰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호이 되겠습니다. 설비 규모는 1000MW급 2기로서 총 2000MW급의 친환경 발전 설비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20년 추정 가격으로서 약 4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건설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인허가 등 선행되어야 되는 항목에 대한 기간을 제외하고 공사기간 60개월 그리고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60개월로 잡았지만 가급적 허락해 주시면 빠른 기간 내에 완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25MW의 영동 석탄화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호기는 125MW, 2호기는 200MW에 달하고 있고 많이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존 부지에 추가해서 2000MW급의 화력발전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 부지로서는 신규 1안, 신규 2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곳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른 최적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서는 지역 경제 효과에 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시기에 보시는 바와 같은 예상 수치를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은 법규에 의한 내용으로서 특별 지원 사업비와 기본 사업 지원금이 해당 요건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특별 지원 사업비는 800억 원 가량, 또 기본 사업 지원금은 연 2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그 다음에 지역 공헌, 또 기타 등을 저희가 분류해 봤습니다. 다음. 우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 또 정규직군 채용 시에 지역 주민 가점이 될 수 있고, 또 정비나 운영 관련해서는 기능직 또는 상용 인력을 현지 분들로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지역 주민 또한 공사 시에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계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발전소 직원 등 약 2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전소 직원 및 가족 그리고 관련자가
이주를 할 것이고 또 협력업체 직원의 현지 상주에 따른 유입 효과도 있겠습니다. 지역 공헌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초청 겨냥 및 지역 문화 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무위탁 노인분들하고 자매 결혼을 하고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발전소 보건실을 이용한 지역 주민 헬스케어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삼성 물산과 남동발전이 강릉시와 협조해서 프로젝트를 잘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 시범 도시로서 지정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아마 같이 병합해서 우리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보면 총 투자 금액에 대한 4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그 계획만 들었고 세부적으로 지금 환경 부분이나 그 여러 가지 생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은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총 4조 2천억 정도 되는 예산에 우리 환경, 녹색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병합해서 하다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얼마 정도 예산으로 우리 녹색에 관련된 부분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지 그걸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4조 2천억 투자 중에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들도 선행 발전소를 짓는데 보면은 흑인 발전소를 구현하는데 저희 총 예산의 25% 정도가 환경 설비에 투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예. 우리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녹색 시범 도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경포하고 이쪽 이렇게 바닷가가 맞물려 있는데 통상적인 환경 사업을 한다면 예산으로만 우선 뭐 기본 계획이 지금 특별한 게 없으니까 예산 가지만 비중을 본다면 그럼 이거 우리 남동발전소도 25% 지금 비중의 정도의 환경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1조 한 2, 3천 정도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특히 예산은 그렇게 25% 정도 배정이 돼서 한다 그러지만 물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발전소의 여러 가지 이 형태가 달라지겠죠. 지금 뭐 친환경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전소를 만들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다른 그 우리 발전소가 있는 지역보다도 녹색 시범 도시로 선정돼 있는 도시고 앞으로 우리 녹색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임을 좀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좀 써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염전에 우리가 듣기로는 염전 부분에 대한 그 부두를 만들어서 전용 부두를 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좀 답변하실 분 해주십시오. 계획이 있는 건지 염전 부두를 그냥 전용 부두를 쓰는 건지 아니면 또 그런 계획이 없는지. 지금 현재 그 영동화력 기존에는 구조가 없이요. 그 철도를 이용해서 석탄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규모는 2,0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전용 부두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두의 형태는 앞으로 이제 설계를 통해서 구체화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해안의 경우에는 잔교식 이게 교량처럼 해가지고 거기 돌핀을 만들고 조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약 한 20에서 25m 정도 확보되는 걸로 하고 특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이제 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한 700~800m 정도의 그 방파제를 우선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예, 권익계입니다.
원자 투자에 대한 그 간담회를 뭐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오늘 간담회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제가 몰라서인지 몰라도 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작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 타당성 조사는 2월 말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도 지금 착수를 했는데요. 건설 타당성 조사는 지금 5개월 단위로 5개월 이 용역 기간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은 아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 결정이 12월로 지경부에 최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어느 분이 주 답변자이십니까? 네, 예. 지금 권 의원님 말씀은 건설 타당성 조사는 한 5개월 정도인데 환경은 더 오래 걸리고 이제 연말이 지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 지금 이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경부에서 최종 발표하는 12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기간이. 그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거기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용역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이 내용은 거기에 담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발표를 한다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고유님 말씀이 모르신 지적이시고요. 원래 이제 전체 사계절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했을 때 전체 이제 10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가 반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저러한 사유로 좀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2계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점수를 좀 다른 이제 경쟁 프로젝트에 비해서 다소 좋게 받습니다. 최종 발표를 하는데 점수에 대한 뭐랄까요, 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점수 덜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 그걸 감수하고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반영 그러면은 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추후에라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건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한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배제하고 최종 결정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들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영향평가 한 사이클은 가야 될 겁니다. 4개월은 가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개월은 포기를 하고 2개월만 이제 가는 시기였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부로부터 최종 평가를 결정을 받는 순간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평가 용역의 결과에 나와서 반영한다라고 하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보면 참 그게 좀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건설 이제 장기 전환 수급 계획에 반영하는 거는 이제 FS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획 공정대로 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사업 예정대로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점에 두는 거지, 나중에 이게 좀 거기서 그 연말에 도전 진행하는 게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환경영향 평가가 이제 사계절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 또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께서 공청회를 요구하면 공청회까지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한 21호 정도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2계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계절만 결과를 가지고 모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까지도 환경영향 평가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계절 한 연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 관련 부서 및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특히 이제 주민들의 그 의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건 발전소가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을 얼마 더 들이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하여튼 정부의 규제치나 정부의 요구사항이나 지자체나 주민들의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고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제가 이제 4월 아까 한 60개월 정도 봤잖아요. 그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염려는 됩니다. 이게 지금 최종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이게 반영 안 됐다는 데 대한 부분에 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룰 거예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꼭 주민 설명만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가 거의 환경영향평가의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제 말씀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게 건설 허가는 아닙니다. 발전소 허가를 위해서는 요구하는 환경영향 평가도 다 끝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끝난 다음에 허가를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략하고 가는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경부 민자발전 관련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 계획하고 지금 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영향 평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검증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안 침식 부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염전 아니면 지금 사업을 기획하는 대상 부지에만 한정돼서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넓게 봐가지고 이게 경부 해수욕장까지도 이 해안 침식에 대한 영향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에 묶어서 생각한다 하면은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본 의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해감에 있어서 이 해안 침식 부분은 우리가 해안가에 사는 도시고 해안을 상당히 이 해변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이거 뭐 1km, 2km 그 부분만 가지고 좌우 1km, 2km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명줄인 경부 해변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등명 및 종동 해변도 생각해야 할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해안 침식 그 부분은 이제 조류하고 저희가 전용 부두를 설치함에 따른 영향이 넓게 경포뿐이 아니고 지역의 전국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용 부두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좀 덜했습니다만 검토 중에는 지금 전용 부두가 전용 부두 얘기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강릉 리즈에 대한 것을 이제 시너지 효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기대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대 효과가 있는데 강릉시의 리즈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한다는 내용이 같은데 이 뒷부분에 있는 그 예. 기대 효과를 통틀어서 이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거 다 또 이제 지금 이미 그 기존의 발전소에서 해온도의 연결 성장에서 이렇게 연계가 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첫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신뢰 있고 믿음직한 어떤 그런 그 민자 사업 계획이다,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작은 것을 놓쳐서 그만에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물론 주민 그 설명회나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 또 다시 우리 왜 그런 이해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남들로 짓긴 짓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입니다. 우선 그 몇 가지만 제가 국민들 주민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제6차 전력수 경계획에 금년 말에 이제 결정이 난단 말이죠. 그게 만약에 탈락했을 때는 이 모든 프로젝트 오스들이 되는 원군이 되었다. 일단은 기본 계획에서 채택이 안 되면 다음 기회로 가든가 중단하든가. 다음 기회는 2년만 가죠. 예. 그럼 2014년도 라이언 되는 부분이고, 아까 동료님 질의했다시피, 아까 한견 유년평가 기간이 4개월이 한 2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감정 요인이 있다고 아까 동동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 답변하셨는데, 그걸 감수해가면서 시기가 늦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부분은요. 네. 지금 아까 권 의원님도 이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딴 프로젝트하고 경쟁하는데 불이익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저희도 나름대로 22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위치가 이렇게 나쁘지 않고 또 어느 프로젝트도 이거를 미리 해가지고 이게 뭐 2년 가까이 걸리는 일을 선행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이 6차 전력수 기본계획에 우리 용동하고 꼭 반영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 저희 아마 강제구청에서나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본계획이고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겠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환경 분야 배수. 환경도 보면 수질하고 대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해처리 장부고 수급은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설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질 같은 경우 아까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이제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민들이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그죠? 그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아까 수질 모형 시험 하시겠다 했지만은 그 기간이 1, 2거리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아마 장기적으로 몇 년을 거쳐서 해야 될 거예요. 그 영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여러 우리 도암댐 발전 방류 때문에 남항진 5,000개가 항폐가 돼가지고 서로 소송까지 갔었어요. 지금 단지 영동하령은 기존 배출구에서 더 수심이 깊은까지 더 멀리 가나가야 되지, 그죠? 그런 기본 계획이 있지만 어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눈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침식에 대해 동료들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동해안 침식, 해안 침식이 제일 심합니다. 이게 보면은 자연적인 인공 구조물 때문에 어떤 학자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다지만은 결국은 항만이라든가 도로가 너무 바닷가 쪽 해안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해안 침식이 급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저반 시설을 잔도로 설치하고 몇 미터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해안에서 얼마 정도 나갔어요? 25m 수준 유지하려면. 동해안은 수심이 비교적 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소한 장교 거리가 대략 뭐 100m가 된다든가 뭐 500m, 1km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개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수리모형 시험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국가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수리모형 시험을 용역을 발주한 자에 의해서 차지부시 되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들 저항을 받고 있다. 근데 현실이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피용으로 용역 결과가 이래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조작된 부분, 그 학자를 제가 이렇게 하면 욕할지는 몰라도 용역을 의뢰한 갑에 의해서 조작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조작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 이 사업은 분명히 목적 달성을 어려울 겁니다. 처음서부터 좀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오픈시켜서 지역 주민들 참여하고 같이 수리모형 시험하는데도 지역 대표를 참여시켜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지역 주민을 참여해서 좀 투명하게 모든 일 처리해 주시면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절대로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고. 예,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기혁입니다. 국가 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그 남동발전처하고 남동산의 동동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환경적 부분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주변이 이제 문화재 보호 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고 또 그 농경지능 농업지능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안 사후도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확인을 하셨는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시에서는 과장님들 안 나오셨나? 시 담당 과장님께 안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풍호 저수지 등 쪽으로는 이제 문화재 보호 지역이고 그 전체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농경지는 농림 지역이란 말입니다. 지능 지역이고 또 쪽으로 해안 사후도 지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한. 예, 지역경제과장 정경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아까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그 앞쪽 농경지 위주로 그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저희들이 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고 문제라든가 또 해안선 그 보존 문제라든가 여기는 그 적극적인 영향이 없는 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두가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 있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그 해안 사구에서는 그 항만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이제 제한이 돼 있는지 아니 문화재 보호구에서도 이제 거리 제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남동 발전처에 아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꼼배수 문제는 그 양식장에는 굉장히 어떤 혜택이 많은데 그 어촌계는 아무래도 좀 피해가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양이 증설이 돼갖고 꼼배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뭐 삼성식에서 했지만 충분히 이게 해결됩니까?
네, 온배수는 요즘 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그 온도, 바다의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큰 발전소도 보면은 나올 때는 저희가 7도 기준으로 나오는데 7도가 높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저류를 시킨다든가 수로를 돌려가지고 바다에 1도 이상 안 올라가게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동화력 그 온배수 나오는 것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에서는 거의 온도 차이가 없고 바로 출구에서만 온도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고 양식장에 섞어서 그냥 바로 배출되죠 지금.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가능성 조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제 뭐 이 항만 건설 문제에 대해서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필히 지금 여기는 발전소가 건설이 되면 방파제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규모로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지 그것도 뭐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일을 앞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정을 의원입니다. 우선 그 대기업이 남동발전소와 같이 이렇게 강릉시에 투자하게 된 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의원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왜 그럼 강릉시에서 대기업을 오겠다는데 막지 않고 받아들느냐. 첫째 원인은 강릉시 인구 증가 정책. 두 번째는 청소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원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 강릉시가 이 회사가 안 들어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실 뭐 이런 뭐 환경평가 이런 거 다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우리 기대 효과에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하자가 나왔는데 그 뒤에 그 32쪽이 보면 말이죠. 기대 효과에 간접적 효과에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지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28쪽에. 예. 그런데 이 발전소 운영이 이제 연계한 기술 현장 실습, 그 다음에 기계 정비 기술, 용접 기술, 인력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이 왜 지역민 일자리 창출의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가야지 이 제 세 번째로 갔느냐?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약하다는 얘기로 좀 보고서에 의하면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보고인만큼 뭐 잘되니 못되니 이것보다도 제한성 발언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청소년 일자리에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신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지역 공헌 활동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 조금 순위가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그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직 고등학교고 하니까 이제 그 실습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 결국은 졸업하고 이제 되면은 앞쪽으로 가서 채용의 그 우선순위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거를 아직 마련은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이제 대학교가 많고 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요량을 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부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 드린가 하면 자, 28쪽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역 공헌 활동 세 번째
주민출정 견학 및 지역문화 행사 참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활동, 소년수련 가장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 운영가는 기술정비 인력센터를 운영하겠다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시대에 다 복정책을 누구나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생산내기 지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중이 약하지 않느냐. 전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데 자우전 전무님이니까 뭐 비중 있는 책임자라고 봤을 때 자 그럼 강릉시에 이 삼성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강릉 전선의 일자리를 첫 번째 주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경제 효과로서는 그 부분을 거의 그 최우선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그 대해서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설명한 따른 그거는 이제 남동발전소 이제 처장도 와 계시는데 주민들 어느 정도 성향도 아실 거예요. 다 협의하면 될 거라 합니다. 그렇지만 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삼성 건설이 들어오는 목적은 첫 번째 이것이다.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뭐 큰 선물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꼭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본 의원도 적극 돕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관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도 유치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 12쪽에 보면은 최적지 검토를 한다 했는데 그 신규 1, 2안하고 신규 1안, 신규 2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그 담당자는 이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그 후보지로 이제 그곳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이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전문님 이렇게 본 의원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으면 지금 현재의 영동화력에 생산되는 전력보다 지금 계획하는 게 몇 배 정도 더 많아져요? 6배쯤 됩니다. 6배 정도. 예.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모든 부분에서 더 6배 정도의 늘어나는 만큼의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좀 검토를 좀 다시 해주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폐수나 대구나 해안 침식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 의원님 다 말씀을 하셨고 이런 문제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투명하게 해서 가겠다는 약속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태양광, 풍력, 해양 소수력 기술을 도입 추가로 하겠다라고 한 약속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저탄소 녹색 도시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우선 만들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그 발전량의 3% 정도는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익이고 예를 들어 광주수에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자동으로 요즘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수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무엇이겠느냐, 발전소 건설할 때 시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근거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이 정도 규모의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 수입을 가져다 주거나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근거도 또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운영하는 데는 전부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발전소 건설하면 건설비 1.5% 한꺼번에 뭐 지원을 한다든가 실제 여러 그대로 발전소 짓고 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타이틀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도시라도 있는지 한번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안 가보셨는데 저기 인천의 그 영흥화력발전소 보시면은 그 영흥 면 지역이 인구 한 4,000명 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되는 서울이었는데 저희들이 다리를 놓고 했는데 실제 거기 그 관할하고 있는 옹진구청에 가시면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돈 처음에 건설 시작할 때 그 돈이 다 있고 그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추후적으로 뭐 의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고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강릉시가 민자 유치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돼서 결과를 못 내는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 민원 문제예요. 주민 민원 문제만큼은 정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부탁을 하셨지만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처음에 계획되어지는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함께 해서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하나씩 해결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동참시켜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제대로 계획해서 투명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예. 그 절차적으로 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아마 노래를 가사를 만드는 몇 곡이 될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추진하면서 2011년 7월 29일 날 강릉시에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하고 나서 12월 28일 날 MOU 체결한 5개월 기간 동안에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원과 또 우리 분과위원들하고 우리 이런 사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장이 결심권자라고 해서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심해 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어떻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냥 갑니까? 갑이 시민들이고 을이 공무원들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민자사업 설명을 듣고 MOU 체결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보니까 이거 MOU 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다양한 검토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검토한 결과 있어요? 다양한 여기 서류상으로 본다면 다양한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MOU 체결한다고 서류가 나와 있거든. 검토한 결과 좀 갖다 주세요. 네? 본 의원에게 정부에 제출해 준 자료에는 검토한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냥 시장이 설명해 놓고 야, 이렇게 찾겠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든지 말든지 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월 5일 날 도시기본계획까지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회사. 그죠? 1월 6일 날은 바로 이거를 도시계획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문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도시기본계획에다 막 반영을 하고 합니까? 시의회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 강릉시는 저탄소 녹색 도시를 브랜드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하고 강릉시를 무슨 도시 하다가 요새는 최근에 들어와서 녹색 도시, 저탄산 녹색 도시로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탄소 녹색 도시라는 게 화석 연료를 제로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포 쪽에는 저탄소 녹색 도시를 가면서 남쪽으로는 지금 뭐예요? 화석 연료를 활용을 해서 전면적 충돌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옥계, 마그네슘, 리튬, 중간에 등명은 관광지잖아요. 그럼 그럼 도시 기본계획 한번 보세요. 지금 도시 기본계획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광지하고 공업지하고 막 충돌이 되고 하고 있어요. 용역회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강릉시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고용 창출되고 뭐 세수 확대가 되고 일자리 창출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 정책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만큼 저감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자. 그럼 다른 것이 얻을 것이 뭘 없겠는가? 오히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그 삼성 전문의 여기 보니까 지역 공무원 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삼성에다 좀 주의부 쪽에 말씀드려서 이왕이면 우리 강릉시에다 화력이라는 그 환경, 생태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들을 접근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강릉이 관광지다. 그러면 우리가 강릉에다가 이런 찔끔찔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릉시하고 앞으로 저 에버랜드처럼 뭐 큰 어떤 그런 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없겠는가? 그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 화력발전소는 돈이 되니까 지금 전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 앞서서 기업이 사회 환원을 마지 못해서 찔끔찔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과감하게 강릉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주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 아이템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아이템을 좀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좀? 저번님 뭐 그 말씀은 말씀 안 하시네요. 네,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결심권자에게 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릉시 지방정부가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대기업보다도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접근하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좀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말씀했는데 지금 이제 절차상으로 주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환경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 다 요식적으로 시행사가 다 만든단 말이에요. 예? 요식적으로 가고 있어요 다. 예? 근데 장모님 아까 처음에 잠깐 배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접근이 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도 의회도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돈만 벌어 가지고 가겠다. 뭐 그런 개념에서만 접근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예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주시고 이왕 말씀 나오시니까 부시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축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청회가 토론회가 있는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자 발전 사업을 위해서 기관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